네, 359쪽 제3자를 위한 계약. 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합니다. 그러면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대금은 당연히 매수인이 누구한테? 갑한테 주도록 돼 있겠죠. 자, 이런 계약이 보통인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좀 얘한테 좀 주라. 병한테. 그래서 뭐야? 을이 알았다. 줄게. 혹시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계약인데 무슨 계약인데? 그냥 보통 계약인데 보통 계약서 안에다가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가죠. 이런 걸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뭘 가져가거든요.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관? 그러니까 보통 계약인데 플러스 뭐야?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뭘 이렇게 가져가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생명보험도 제3자라는 계약이 맞습니다. 보험 들어 안 들어요? 보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 든 갑이 뭐라고 그래요? 갑이 보험을 들면서 보험회사한테 보험 들면서 뭡니까? 보험 들면서 내가 죽거들라 보험금은 나한테 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주라? 갑이 지정한 누구한테 주라? 병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생명보험 들어놓고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이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죽고 살인사건이라면 뭔다? 이 보험 때문에. 보험 때문에. 요즘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예요? 응? 나왔잖아. 아니 니코틴 중독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옛날에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 몰라요? 낙지 사건? 낙지 사건. 낙지를 사가지고 낙지 샀으면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들고서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낙지 같이 먹다가 여자만 죽고 남자는 살았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묘를 쓸 수 없으니까 다 뭐 해버렸을 거예요? 화장도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금이 그놈한테 간 거야. 그럼 의심이 가, 의심이 안 가? 의심이 가죠. 근데 이미 다 뭐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증거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는 가는데 심증은 가는데 없어가지고 무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들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생명보험 들면 꼭 그 보험회사는 의심할까 의심하지 않을까? 의심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갑하고 누구예요? 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관계가 두 명 있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을하고 뭐요? 갑과의 관계가 있고 또 누구하고 누구 관계가 있을까? 갑병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기억해 두세요.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으면 혹시 뭐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죠? 이 문제 가지고 을은 병한테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갑이 뭐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나 너한테 뭐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이 갑병 관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갑병 관계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왜 갑은 자기가 안 받고 병한테 주라 그럴까?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쁘거나 아니면 갑이 병한테 빚을 져서 소비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도 독촉하니까 갑이 사실은 갑이 돈을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원래가.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갖다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혹시 뭐가 있어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건 그들의 문제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이 갑병이 뭘 가지고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한다, 항변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게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제3장 계약은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게 흔들리면 계속 헷갈려요. 아니, 머릿속에 그림을 기억해버려요. 갑을 계약하고, 그 다음 뭐예요? 돈은 누구한테?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병. 그러면 을은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갑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병한테 가서 뭐 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그 대신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그들, 갑병. 지금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갑병 문제 가지고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름 붙이는 거야. 이 갑을 관계가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먼저 이걸 기억한 다음에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갑을 관계를 이렇게 책에서 359쪽에서 맨 밑에 기억이 있죠. 네. 기억에 무슨 관계? 기본 관계라고 해요. 갑을 관계를 무슨 관계? 네, 기본 관계다 이렇게 펴내요. 기본 관계. 이 기본이죠, 당연히. 이 기본 관계 갑을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관계는 제3자라는 계약 내용에 되기 때문에 그 흠결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디귿 있죠. 디귿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반해서 무슨 관계? 그럼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는 유약자 갑하고 제3자 병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라는 계약의 성립이나 유약자 갑, 낙약자 을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가관계, 대가는 누구죠? 갑, 병, 관계의 흠결,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의 관계가 무슨 관계고? 기본 관계고, 이게 뭐다? 대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 관계. 우의 거 무슨 관계? 그래서 이 기본 관계를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보상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 그러니까 비읍으로 기억하세요. 기본, 비읍하고 보상할 때 비읍 있죠? 즉 을이 병한테 돈 주면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로 보상받는다,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슨 관계? 기본 관계와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러면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단 무슨 관계는? 그러니까 기억해보라. 여기 위에는 무슨 관계고? 기본 관계고, 여기가 뭐다? 대가 관계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고 다음 편에 넣으셔가지고 그 관련 판례 있죠? 별표 해두시고 이 판례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판례를 자꾸 읽어두세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읽고 반복하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A4 용지를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 줄씩 읽어내라고 말이에요. 한 줄씩. 이해됐는가 안 됐는가. 첫 줄 이해가 됐어. 두 번째 줄 또 이해를 노력해보세요. 근데 두 번째 읽으려면 또 첫 번째 줄 까먹어. 그럼 다시 또 처음에 다시 시작해. 그렇게 천천히 한 줄 한 줄 해서 넉 줄까지 가다가 자꾸 생각이 연결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힘도요, 자꾸 연습을 해야지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한 번에 확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씩 뭐 해야 된다? 연결이 되지 시간 길에 늘어나. 그러니까 1차 과목이 100분이죠. 몇 분이에요? 학교는 50분, 민법 50분에 100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100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의 힘이 있어야 돼, 없어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보통 시험만 30분 지나면 어떻게 돼? 멘붕 와. 그럼 보세요. 내일 시험이죠? 네? 내일 시험 어떻게 보실 거예요? 네? 머릿속에 딱 각오를 하라고. 20개 패스. 그럼 시험 볼 때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판례 읽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유약자, 갑, 수익자, 병, 갑병 사이의 법률 관계, 이른바 무슨 관계? 대가 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의한 유약자, 갑, 낙약자 을 사이의 법률 관계, 이른바 기본 관계, 그죠?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뭐하지 않으므로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 을은 유약자, 갑, 수익자, 병 사이의 관계 있죠. 낙약자 을은 유약자, 수익자 법률 관계 무슨 관계죠? 대가 관계에 기한 뭐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구는? 낙약자 을은 갑병 간의 문제 가지고 뭐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고, 아셨습니까? 또 여기 누구도? 네, 유약자 누구도? 갑도 뭐라고 씁니까? 대가 관계 여기 있죠. 이거 갑도 이 갑병 관계 뭐라고 씁니까? 부존재 효력 상실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갑을 서로 뭐 하면 된다? 문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판례 꼭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아시세요? 무슨 관계? 기본 관계가 있고 밑에는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 자, 그 다음에 361쪽 3번 수의사표시 이후란 말 있습니까? 이후 제3자의 지위입니다. 자, 여기 니은 체킹하세요. 제3자는 무슨 자가 아니라는가? A.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무슨 권? 해제권. 유약자의 행위 무능력 착오 사경벌 이유로 무슨 권? 자,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해제죠. 취소는 결함이 있는 거죠. 설령 여기에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의 문제지 병이 나서서 올라가서 해제나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 따라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의 원현 무슨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으니까 무슨 청구권이 없다? 원상회복 청구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2번의 기억. 낙약자의 무슨 권? 항변권.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낙약자 을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뭐가 있으므로?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무슨 관계? 보상관계, 갑을 기본관계에 기인하는 유약자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보충 자료가 있네요. 무슨 자료요? 여기 1번에 수익자 지위 있죠. 네? 1번, 2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 번째,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낙약자가 뭘 하지 않으면, 여기 볼게요. 낙약자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체불 들어가면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네? 요약자가 나서야 되겠지. 그죠? 유약자가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겠죠. 해제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수익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쟤는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계약을 제거하면서. 네,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얘기지. 무슨 회복? 그러면 수익자는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코스 돈 달라 해야 되는데 낙약자가 뭘 하지 않으니까,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수익을 손해배상으로,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해제해서 원상회복은 누가 청구하고? 유학자가 하고 수익자는 무슨 배상? 나눠진다는 거. 그게 판례 태도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 이 글자를 잘 봐. 잘 보라고. 글자를 잘 보라고 이렇게. 에? 이게 뭐야 이게? 올라가나 이게? 예? 이게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몰라. 아무도 몰라. 또 안 했었지 이거. 내 안에 너 있다. 네?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인데? 유상은 쌍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약자는 뭐다? 원상회복.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세요. 제 3자라는 계약도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고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363쪽의 계약이 뭐죠? 해제와 뭐예요? 해지. 자, 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죠. 글자를 느끼세요. 제는 뭐라고요? 제거. 그러니까 올라가서 매매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있다? 소구표가 있다.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걸 자꾸 뭐라고 그래요? 소구표가 있다 얘기하고요. 해지는 멈출 지자야.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했어요. 해제 때 제는 뭐다? 제거할 제. 지는 뭐죠? 멈출 지. 그러니까 임대차가 차임 주고 왔다 갔다 유효 이렇게 하다가 몇 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2기. 자, 일반법, 민법 임대차는 2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기입니까? 3기입니까? 네. 네, 주택 임대차 2기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는 3기야. 그래서 상가 임대차예요, 거기는. 상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3자가 많아, 거기는. 그러니까 일반법, 민법은 2기고 주택도 몇 기? 2기인데 상가만 몇 기? 3기. 그러면 유효하다가 차임을 밀렸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해제다, 해지다. 지. 유효하다가 해제하면 멈춘 거지. 그럼 임대차 언제부터 끝나는 거야? 해지된 그때부터 끝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지가 않지. 그 뭐라 그래? 소구표가 없다. 또는 뭐다? 비소구표. 또는 장내효. 다 같은 말이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구표. 올라가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비소구표. 또는 뭐다? 장내효. 그러니까 해지 멈췄으니까 그동안 유효지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이렇게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가 거기에 뭐로 들어가는 거야? 털고 가는 건 뭐라 그러죠? 청산 의무. 해제는 맨날 했잖아. 맨날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해제는 뭐라고요? 원상 회복하고 해지는 뭐다? 청산 의무. 해제와 해지 글자 달라요. 고용계약 유효 내려오다가 고용계약 해제입니까? 해지입니까? 네, 해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처음부터와 그때부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해지에서 일단 해놓고시요. 넘기세요. 계속. 네, 367쪽 가셔가지고 해제권 발생 나옵니다. 하나가 무슨 해제고? 약정 해제고 하나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367쪽. 자, 해제권은 당사자 약정이 뭐냐면 특약 정한 해제. 약정 해제가 뭐라고요? 특약 정한 해제.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있어요. 매수인이 특약을 달았어요. 자, 5월 말까지 나한테 인도해야 된다. 뭐 한다고요? 나한테 인도해야 된다. 하면 나 이 계약 뭐 할 것이다? 해제할 것이다. 그게 특약 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목적물을 뭐 하지 못하면, 인도 못하면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것이다. 특약 들어갔죠. 그러니까 특약 정한 해제죠.
그게 무슨 해제? 약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신축 중인 사람이 열심히 건물을 어떻게 돼요? 거기 맞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약정 해제 특약을 맺었어요. 무슨 특약이요? 특약 맺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계약금 주겠죠. 계약금 다 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해제가 있어도 특약 정한 해제권이 있어도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다? 무슨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무슨 해제가 있어도 특약 정한 약정 해제 특약이 있어도 해약금 해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해약금 해제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중도금 날짜에 매순이 중도금을 안 주네. 뭘 안 줘? 그럼 중도금 줄 때는 매도는 변제기가 아니죠. 매수는 변제기죠.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때 이 매수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이행 의무자. 항명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자, 이행 불능일까? 이행 지체일까? 그럼 지체 들어가면 한 번 기회 줘야 되겠지. 상당 기간 정해서 뭐하고?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네. 해제된 거 아닙니다. 다시 또 해제를 해야 돼. 해제가 도달하면 끝났죠. 그죠? 그럼 원상의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럼 무슨 해제 특약이 있어도 특약 정한 해제가 있어도 무슨 해제 가능성도 있는 거야. 법정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약정 특약이 있어도 해약금 해제 가능성도 있고 무슨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약정 해제는 언제 하는 거야? 해약금 해제도 없고 법정 해제도 없고 5월 말일까지 뭐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 근데 그 건물 가격이 5억에 샀는데 그동안 무슨 좋은 소재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10억이 돼 있어. 30일까지 완성이 안 됐어. 해제하는 게 해제하는 게 나아, 해제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럼 안 하면 돼. 약정이 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지 꼭 해제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5억에 샀는데 그동안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2억 5천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제때 못 받았으니까 그걸 빌밀해가지고 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해제 특약이 있어도 무슨 가능성이 있고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있고 법정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정 해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특약이 나타났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정 해제는 원상 회복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니 원상 회복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돈은 다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회복은 된다? 막 원상 회복은 돼도 손해배상하면 안 되겠지. 법정 해제는 모두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도 하고 손배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약정 해제가 뭐는 가능해도 원위치는 하더라도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없을 것이다. 자, 이때 취소를 한번 기억해 본다. 취소. 취소는 계약 당시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함 있는 게 뭐죠? 미피피, 착오, 사기, 강박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취소 사유는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으로 이럴 때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인정 안 한다고. 취소는 언제?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뭐다?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 안 하고 어디 것만?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취소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 3편하고 지금 1편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3편은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는 해제 있죠. 이 해제는 무슨 해제도 있고 특약 정한 해제도 가능하고 법정에 두 가지 가능한데 결함이 있는 무슨 사유는 취소 사유는 특약 정한 약정 취소는 인정 안 합니다. 오직 법이 정한 건 써야 돼. 거기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해제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는데 취소는
특약 정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뭐야? 법이 정하는 거. 됐죠? 네, 약정 해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정 해제권 발생 보시면은 거기 손해배상에는 약정 해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손해배상은 언제만 쓰는 거예요? 법정 해제. 자, 밑에 이제 밑에 법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정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크게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이행, 지체해가 있었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보셔야지 안 헷갈려요. 불능.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다음 코스가 뭐죠? 원상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자, 쉽게 내면 여기서 출발해서 쉽게 내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렵게 내면 여기 들어가서 판례 정도 내는 거예요. 자, 지체하고 뭐가 있다? 불능. 자, 그러면 367쪽은 이행지체 해제권이죠. 그죠? 자, 넘겨볼까요? 자, 맨 꼭대기에 자, 서로 변제기일 때 당사자는 이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뭐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린다. 자, 갑도 변제기, 을도 변제기. 서로 무슨 권이 있으니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럼 어떻게 지체가 되는 거야? 서로 변제기일 때는 내 거 던져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그 다음 최고 들어가지. 뭐에 빠뜨리지도 않고도 최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여러분들 잔금 줄 때, 뭐 줄 때? 아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잔금 거기까지 왔죠. 그럼 서류하고 뭐하고? 등기 서류하고 뭐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 들어가? 동생관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금, 중도금, 지연, 손해, 금하고 뭐하고? 등기 서류가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생관계 들어갔는데 매도인이 너 빨리 뭐 갖고 와라. 중도금 갖고 와라. 독촉장 날라왔어. 최고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 무슨 관계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럼 잔금하고 뭐하고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지연, 손해, 금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동생 관계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뭐 갖고 와라. 야, 잔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갖고 와라. 중도금 갖고 와라. 독촉했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하려면 뭐에 빠뜨리고? 지체 빠뜨리고 최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369쪽에 이행불능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에 니은에 비 있죠. 니은 이행불능이 되면 동생관계에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제기일 때는 내 걸 던져야 지체가 돼서 최고 들어가서 법정 해제하는 거죠. 근데 서로 변제기인데 매도인이 잘못해가서 건물이 호랑 타먹었어. 무슨 상태가 돼버린 거야? 불능이죠. 그럼 내 거 뭐 할 필요 없어. 내 거 제공하지? 안 관계없다는 얘기야. 이행불능은. 근데 아까 뭐는? 서로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지체가 되는 거야? 내 거를 제공해야지 지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변제기인데 이행불능이 돼버렸어. 한쪽 채무가. 그때는 내 거 뭐 하잖아, 도 제공하지 않고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해제. 거기서 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또 뭐다? 불능.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거 던져야지 지체가 되잖아. 근데 불능은 내 거 던질 필요가 없어. 불능일 때 어차피 못 넘겨놓으니까. 그런 차이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368쪽 니은 A, B, C, D, E 있을 거예요. E. 최고 기간을 뭐 하지 않거나 정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이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뭐예요? 있다. 이게 짧은 최고 효력 있다. 그런 얘기야.
상당 기간 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도 짧은 최고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해석하면 돼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F 보시면 거기 정기행위라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자, 예식장 화한 주문이 대표적인 정기행위. 예식장 화한 주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때 안 갖다 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이런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것,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있죠. 정기행위에 있어서 체불이 있으면 즉시 해제권 발생하며 최고는 뭐 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행위에 있어서 최고는 뭐 하지 않으나? 필요하지 않으나 해제 의사 표시는 뭐 한다는 것?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의 특징이야.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서 계약법에서 당연 해제 없고요. 당연 해지 없습니다. 계약법에서 법조문에서 당연 해제된다, 당연 해지된다는 말 없어요. 전부 다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뭐 해야 된다? 해제. 실제로 해지가 도달되지 끝나는 거지. 당연 해제, 당연 해지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법조문 얘기했습니다. 다음 우측 갑니다. 369쪽. 자, 이행불능과 해제. 자, 여기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죠. 근데 채무자가 누구죠? 네?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죠. 자, 그런데 그 기억에 비번 있죠. 만일 누구 잘못으로? 채권자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채권자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그 매수인이 지가 풀려놓고 매도인한테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까? 안 되지. 매수인분은 아까 위험부담의 문제죠. 채불의 이행불능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이 글자 한 글자가 뭐한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채권자는 누구다? 매수인. 그러니까 기억해버려. 매도인이 불냈다, 매수인이 불냈다, 제3자가 불냈다는 거 자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체와 불능의 차이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371조, 547조 설명할게요. 해지, 해제권의 무슨 성? 이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눌 수 없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원으로부터 뭐다? 전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갑을병 세 사람이에요, 여기는. 자, 이쪽은 한 사람이에요. 자, 정의 해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제할 때 정의. 갑한테만 하면 해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착각할 수 있다고요. 갑, 을병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해제하면 끝난 줄 알았죠? 해제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응? 전, 원, 네, 뭐해서? 내서 뭐 할 것? 행사해야 됩니다. 누가? 정의. 또 이쪽에서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누구도 해야 되고요. 병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해야 돼요. 을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돼요. 그럼 뭘까요? 이때 쓰는 말? 전원 으로부터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정한테. 조문에 적혀 있어요. 누구로부터? 전언으로부터. 그 다음 뭐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할 것. 다음. 자,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뭐 하게 되면, 이 사람 해제권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을병도 같이 따라서 뭐 한다? 소멸해. 그래서 2항에 뭐라고 돼 있을까? 전항
경우에 해제의 권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뭐하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뭐한다? 소멸.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사, 소멸, 불가분성. 자, 이게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왜 임의 규정이에요? 아까 했을 텐데 성립. 이제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지. 그냥 채권법 하지 마시고 성립, 효력, 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전이니까. 아셨어요? 왜? 임대차 들어가면 섞여 있어. 임의 규정과 무슨 규정이 섞여 있단 말이야. 어디는? 임대차. 그래서 계약할 때 혹시 이렇게 계약할 때는 특약을 다는 게 좋겠죠.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요? 해제가 뭐요? 된다. 그러면 여러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의 규정입니다. 자, 밑에 이제 해제 효과가 나오네요. 뭐가 나온다? 효과.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질문하겠습니다. 미피피 차고 사기강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취소하면 무효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취소 효과는 뭐죠?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거기서 끝나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해제 효과는 뭐죠?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하지. 그래서 원상회복은 원인치 시키는 거니까 귀가 있든 없든 또 뭐 선이든 악이든 다 주고받은 거 뭐 하는 거? 원위치 하는 거. 같이 묶고 기억해야 됩니다. 취소 효과는 뭐로 끝나지만 부당이득.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을 취소 효과는 뭐다? 부당이득.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하는데 유효를 전제로 들어간 해제 효과는 무슨 회복이에요? 원상 회복이고 플러스 무슨 배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뭐하고 뭐를 묻지 않을 것이다.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귀가 있든 없든 다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조? 548조. 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네. 그럼 조금 맞춰보려면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그럼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무슨 의무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뭘 했다? 가박을 하고 매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중도금만 줬어요. 뭐만 줬다?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넘겨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자, 이 등기는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네? 넘겨주면 유효지 뭐. 그 뭐만 주면 돼 이제. 근데 잔금을 안 주네. 뭘 안 줘? 잔금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열받으면 채무, 불이행 들어갔어. 이행 지체 문제 들어갔어. 계약을 뭐 해버리면 돼? 해제.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그럴 줄 알았어. 도달주의. 무슨 주의? 무권 대리, 최상발. 네? 그 다음에 계약 성립, 승격발. 그 두 가지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전부 다 도달주의야. 아셨어요? 괜찮아. 언젠가 다 교정될 거예요. 괜찮아. 무슨 주의? 해제했어요. 해제가 도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해제한 거 아니야? 그 매매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X친 거 아니야? X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효 등기가 여전히 유효일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일까? 영향을 받아서 무효일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이 의뢰 등기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X면 이것도 X일까 아니면 동그라미일까? 네? 머리 아프게 굴지 말고 뭐다? X야. 그러니까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의 태도는 뭐다? 유인성. 무슨 성? 그러니까 매매 등기했을 때 매매가 딱 해제가 되면 등기도 뭐다? 딱 X가 됩니다. 무슨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 그죠? 그러면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네? 자동 복귀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네? 법률 규정. 등기요, 등기 분료. 등기 분료. 기타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성? 유인성. 무슨 성? 유인성. 네, 그래서 여기 372쪽. 이제 원상 회복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그럼 이번에 기억 있죠? 원인 행위, 채권 계약이 뭐가 돼서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 변동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죠. 이게 무슨 성?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원인 X, 등기 X죠.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도 X라는 얘기죠. 무슨 성? 유인성 취합니다. 그러면 갑은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예? 공격 들어가죠. 그죠? 등기 지워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등기 지워. 그죠? 방식 말소 해도 좋고 또 하나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도 관계없겠죠. 됐습니까? 원상 회복할 때 우리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한다? 유인성 취한다. 자,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등기는 무슨 상태에 있어요? 유효 등기죠? 그럼 팔았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어. 누구한테 팔았다고? 병 등기에 갔어요. 뭐 갔다고? 등기에 갔어. 그런데 결국 누가? 갑이 이 계약을 뭐 했어요 지금? 해제해서 도달이 됐죠. 뭐가 됐다고요? 도달됐잖아. 계약이 뭐가 된 거야? X가 됐지. 그럼 등기 현재 누구한테 가 있어요? 병한테 가 있죠. 병은 해석상 선이든 뭐든 악이든 다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받겠죠. 이유가 뭘까? 아니, 그건 윤수 아니에요. 이거는 방패. 이 사람이 뭐함으로? 위하잖아요. 그럼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전.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안 바뀌었으면 이게 무슨 등기가 되는데, 아니, 이게 없으면 이게 무효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등기가 지금 여기 넘어간 상태 아니야? 어디로? 병한테. 그러니까 누구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해제하더라도 건너간 제3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제3자표 아무 말도 없잖아. 조문에. 그냥 뭐뭐 불문. 선이, 악이, 불문 다 보호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예요. 왜? 해제 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제3자는 사람, 왜? 해제되기 전 그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유효 등기에 연결돼 있으니까 다 뭐 묻지 않고 다 보호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아무 말도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게 무슨 등기가 돼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됐지? 무효 등기라고 그랬죠? 혹시 이 뒤에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 등기 믿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무효 등기는 원래 뭐가 없어? 그럼 이 사람 원래 선의도 보호가 안 되고 누구도 악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판례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얘는 보호하겠대요. 누굴 보호 안 하고? 그게 또 판례 태도야. 그래서 밑에 가시면 니은 자 B번 있습니다. B 뭐라고 됐어요? 해제 전에는 제3자 선의 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죠. 간단해. 그 등기, 유효 등기에 연결되어 있은 거니까 선악 물을 필요가 없어. 근데 포인트는 C죠.
쓰죠. 다만 해제 의사 표시를 한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누구는 보호되지만 악인은 보호되지 않죠. B는 을 등기가 유효하니까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 거고, 밑에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데 무효 등기인데 판례가 누구만 보호하겠다? 선의만 보호하겠다. 누구는 보호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의사표시 제3자 있죠. 의사표시 있잖아요. 선의 제3자 있잖아. 그거하고 이 해제했을 때 이 제3자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특 A급 문제야. 무슨 문제? 특 A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쩌다 낼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고민하는 줄 아세요? 네?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 다 고민해서 그런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내게 한 게 별로 없죠. 한 거 없어 보면 이게 뭐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불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양을 지금부터 늘리면 안 돼. 이제 여러분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을 달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좋은 자료가 뭐가 있는지 막 긁어 모으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서로 만나가지고 야 이거 좋은 자료 있어 봐봐. 나도 있어. 서로 자료를 교환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료를 많이 쌓아갑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뭐 그림으로 보는 거, 뭐 보는 거 어차피 봐봐야 결국은 내 문제야. 결국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다? 글씨야. 그럼 그걸 보고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실력이 느는 거고 그거 사봐야 어차피 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미 샀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자기만 보물처럼 읽을 거야. 네, 그러지 마시고 자료 공개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뭐야 이렇게 나누세요. 근데 그 자료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학원에서 주는 자료에는 건들지 마세요. 양이 자꾸 늘어나면 나만 죽어. 자꾸 갈수록 양을 뭐 한다? 줄여가는 게 공부의 포인트야. 그래서 9월달 딱 가면 딱 1시간에 학교랑 민법을 봐야 돼. 1시간에. 볼 수 있어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1시간에 2차 과목을 한꺼번에 다 해야 돼. 그렇게 양을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니까. 양을 늘리면 안 된다니까. 양 늘리는 순간 내가 죽어. 또 이게 강의 안 된다고 또 다른 강의 또 들어봐. 그거 듣느라고 또 20강, 30강 다 들어야 돼. 그러면 들려오는 건 들려오지만 결국은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했으면 그냥 믿고서 그냥 계속 나올 거라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믿고 가세요. 아시세요? 그럼 뭐 보일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것저것 모으다가 어떻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머리는 뽀개지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자, 지금도 특 A급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 모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패스라고 그래. 뭐라 한다? 패스해버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374쪽 2번의 기억에 줄친 부분 있죠? 뭐뭐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주는 거야. 이때 뭐를 기억하라? 결함 있는 미피피 착오 사기 취소 효과는 무슨 이득이고 취소 효과는 부당 이득 선악을 구별하지요. 해제 효과 원상 회복은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놀아야 됩니다. 취소 효과는 뭐라고 아까 부당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제 효과는 원상 회복. 그 선악 물을 필요가 없어.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취소 효과는 그냥 부당 이득에서 끝나지.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지 않아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해제 밑에다 써놓은 말은 원상회복이죠. 그죠? 해지는 청산 의무죠. 원상회복, 청산 의무는 무슨 배상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원상회복은 원인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375쪽 맨 위에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이 아니고 무슨 배상이라는 것?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서요, 손해배상이 나오면요, 거의 99%가 이행이익입니다. 무슨 이익이요? 손해배상 나오면 뭐로 가세요? 이행이익이야. 단 실내이익 들어가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무슨 과실이요? 거기서만 이제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나머지 손해배상할 때는 무조건 뭐로 가세요? 이행이익 가시면 돼.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